안녕하세요. 소수업입니다. 최근 알리바바의 실적 발표와 함께 자체 AI 칩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장에서 13%가 넘는 상승이 이어졌고 2025년 9월 1일 기준 홍콩 증시는 하루 만에 15%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알리바바는 오랫동안 중국 기업이라 소외받았고 상승할 듯 말 듯하며 희망 공만 여러 차례 하며 저의 포트폴리오에서도 6년 이상 강제 투자를 해왔던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이어진 상승 덕분으로 이제는 평단가를 넘어서는 이익을 보고 있고 7년간 받아온 배당금을 합하면 은행 이자를 훨씬 뛰어넘는 수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알리바바는 오랫동안 애증의 종목이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다른 빅테크들과 비교해도 성장과 매출 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 든든한 펀드멘탈을 가지고 그에 비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에 일단은 믿고 보유하고 있는 장기 투자 종목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미국 증시 상장 후에 $300로 치솟던 모멘텀과 함께 알리바바의 강력한 펀드멘탈과 저평가를 믿고 투자하시다가 중국의 정치적 특수성으로 물려서 중국 주식은 쳐다도 안 보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국 정치 경제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도 자책의 나날들을 보내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는 유일한 경제 대국입니다. 공산당 또한 민심의 흐름에 역행해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개별 기업의 실력에 비례하여 알리바바 주가 또한 결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 차원에서 실적이 출중한 빅테크 중 하나인 알리바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최근 알리바바의 주가가 연일 급등한 이유를 살펴보고 앞으로 알리바바에 투자해도 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왜 알리바바 주가가 폭등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 AI 자체 칩 개발 소식이 있습니다. 제2의 딥시크 현상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체 AI의 칩을 개발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벗어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알리바바 중국 기업은 자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오랫동안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었지만 미국이 수출하는 칩을 구형 모델로 한정하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제는 칩을 중국 내 파운드리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단기적으로는 성장의 장애물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에겐 기술 자립이라는 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알리바바 등과 같은 기술 기업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봉쇄가 오히려 글로벌 기술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고 그 분야에서 독자적 성장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알리바바가 새로 개발한 AI 칩은 다양한 AI 추론 작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중국에 공식적으로 공급하는 H20 등 저사양 칩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입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제가 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칩에 대한 구체적 사양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이란 나라의 특성상 그 칩에 대한 기술적 한계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트래킹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칩 개발 소식이 알려지자 알리바바 주가는 10% 넘게 급등했고 반대로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다음날 국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그만큼 중국의 도전과 결기가 가볍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전기차 시장의 확장과 화웨이 사건만 살펴봐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면 중국은 이를 악물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또한 2025년까지 자국 내 칩 채택률을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잡기 시작했고 AI 칩 연 생산량도 3배로 늘린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수출 규제의 부작용으로 중국 내 AI 반도체 자립과 국산화 트렌드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LS증권 리서치의 기사와 표에 보듯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는 적어지고 중국 자체 AI 반도체 생산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성능 칩이나 고대역폭 메모리 등 일부 첨단 부품은 중국만으로는 조달이 쉽지 않아 현재는 주로 저사양 출원용에 초점을 맞췄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를 벗어나 새로운 반도체 혁신을 이루어낼지는 여전히 팝콘각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의 다른 산업 분야의 사례와 같이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또 다른 자립을 이루어낸다면 그 성과를 놓치고 싶지 않아 중국의 빅테크도 하나쯤 데리고 간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는 알리바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와 주가 상승의 원인을 다시 살펴본다면 주가의 가장 직접적인 급등의 결정적 원인은 바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부분에서의 깜짝 실적에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최근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도 보듯이 AI 관련 제품 매출이 세 자릿수 비율로 급증했고 클라우드 부분 매출도 전년 대비 26%나 증가해 시장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AI와 클라우드는 알리바바가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분야로 중국 현지의 AI 경쟁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서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중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8%나 급증했습니다. 이로써 메이투안, JD.com 등 경쟁사와의 경쟁 심화로 인한 실적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좀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88VIP 충성적인 고객의 파격적인 증가도 한몫했습니다. 중국에서는 8이라는 숫자가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숫자 8은 동그라미가 두 개나 들어있어서 재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88VIP라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숫자를 셀 때 2, 2, 3, 4, 5, 6, 7, 8 바로 숫자 8 두 개가 들어가 빠바가 알리바바 회사명인 빠바와 비슷해서 이른바 빠바 VIP, 즉 빠바 멤버십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충성심이 많은 빠바 VIP들이 무려 5,300만 명을 돌파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이익을 만들어주는 크고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이 생겼기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이를 주가가 그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플과 같은 기업이 오랫동안 주주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알리바바도 실적 발표를 통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리바바는 8억 달러가 넘는 주식 회수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가장 주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알리바바는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저평가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PE 레이시오가 대략 15인 정도를 거의 10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아마존이 35의 PE 멀티플을 가지고 있고 쿠팡의 경우 159의 멀티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 주식이라 하더라도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매출 성장과 이익이 견고하기에 정치적 리스크만 감안한다면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주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알리바바 재무 구조가 매우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시장의 분석이 우세합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 점을 근거로 잠자는 거인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스트롱 바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목표 주가를 높게 부르고 있습니다. 벤치마크는 목표 주가를 176달러, 모건 스탠리는 목표가를 150에서 180달러, 시티은행은 목표가 169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 다수 기관들은 상황이 정상화되면 현 주가에서 25에서 50%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중국 내수 경기 회복, 규제 리스크 해소 등 전제 조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와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알리바바는 현금 흐름, 수익성, 성장성 등 거의 모든 재무 지표에서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중국발 불확실성 리스크 때문에 역사적으로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완화된다면 월가의 다수 전망처럼 주가가 현재 대비 25에서 50%가량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초대형 기관들이 알리바바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20배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블랙락은 5.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벵가드 그룹도 약 4.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를 초기부터 투자해서 현재는 3.5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2.42%를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JP 모간,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도 알리바바 지분을 보유하며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리바바는 작년까지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도 엄청난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버핏의 오른팔 찰리 먼거,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투자의 대가인 레이 달리오가 알리바바에 큰 베팅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미중 관계 이슈로 대부분 알리바바에 대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바가 오랫동안 저평가 상태에서 투자의 대가들을 매료시켰던 것들은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알리바바의 펀드멘탈을 믿고 타이밍을 잘 판단한다면 언제든 또다시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투자했었고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탄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잘 내고 있고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서의 빅테이크 1위도 한 알리바바가 정치적 리스크만 잘 해결된다면 크게 튈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믿고 오랫동안 지켜보려고 합니다. 확률이 높지 않기에 그만큼 많은 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중국이란 나라에 최소 빅테크 한 개는 가져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자산 분배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알리바바가 가진 위험성과 한계도 잘 알아두시고 동시에 AI 시대에 저평가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인 알리바바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만년 저평가 기업인 알리바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자산 새싹이 함께 성장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소수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